예, 여야 각 당의 대선 전략을 들어보는 순서, 오늘은 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모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원래는 일주일 전에 저희가 인터뷰 약속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연기가 됐죠. 건강은 다 회복을 하셨습니까? 네, 오늘 자가격리가 해지됐습니다. 자가격리 오늘 해지가 되신 거죠. 예, 이렇게 바로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혔다, 이런 표현들을 흔히 많이 씁니다만 TV 토론 끝나면 좀 나아질 것이다, 또 설 연휴가 지나면 좀 나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서 못 벗어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박스권에 갇혀있다는 표현에 대해서 저는 항상 비등점을 향해서 계속 축적되고 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예.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니까요. 지금 양 후보가 다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리더기보다는 비슷한 상황을 지금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비등점을 유지한다는 말은 어떤 특정한 시점이 되면 이제 폭발할 수도 있다는 이런 표현이신데,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당 후보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에도 현실적으로 못 미치는 이런 상태는 분명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 아닌지 어떻습니까? 글쎄, 그것보다는 대통령 지지율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에 있고요. 예.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또 일반 대선 후보의 지지율과는 성격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면적으로 비교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점이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은 일단 국가의 안정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기본적인 알파가 있기 때문에요. 예. 당장 미래 권력인 후보와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논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뭐 대장동 의혹도 있고요, 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나왔었고, 성남 FC 문제도 있고요, 또 네. 최근에는 김혜경 여사 문제도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 가장 방어하기 어려운 건 어떤 겁니까? 혹시 뭐 다 잘 해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김혜경 여사 건이 상당히 곤혹스러웠는데 직접 나와서 잘 사과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사과는 적절하셨다고 보시는지, 일각에서는 네. 사과의 내용이 없고 너무 포괄적이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만은. 왜냐하면 내용을 본인 자신이 잘 모르지 않겠어요. 그 7급 공무원이 했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포괄적으로 사과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여쭤보는데 예. 잘 모를 수가 있습니까? 글쎄요, 뭐 저 같은 경우도 내 비서가 법인카드와 저의 당 대표 판공비 카드를 다 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예. 이 항목이 어떤 항목에 해당되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럴 물론 수가 카드 있죠. 사용 네, 내역은 네, 잘 모를 수가 있지만 구체적인 항목은 잘 모를 수가 있지만, 오늘도 드러났습니다만 뭐 지사의 부인이긴 하지만 가정주부 아니겠습니까? 네, 식사를 네. 누가 가져오는지, 심지어 고기를 누가 사가지고 오는지, 과일을 누가 사오는지, 이런 것들은 아무리 5급 비서관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후보 부인께서 직접 챙기지 않고 뭐 닭을 몇 마리 사가지고 와라, 이런 게 가능합니까, 실제로? 글쎄요. 아무튼 본인이 다 자신의 책임이라고 예.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질문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돌아가면 이재명의 민주당이다라는 표현도 쓰셨고, 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을 이른바 정권 연장이 아니다, 이런 표현들도 쓰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새로운 정권을 만드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의 장점을 계승하되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새로운 정부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 비율이 이렇게 높은데 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차이는 그만큼 나지 않느냐, 항상 언론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권 교체를 바라는 요구하고 그대로 일치된 건 아니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바라는 분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 출마하는 게 아닌 이상 새로운 정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뭐 형식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바로 그 지금 대표님 말씀에 이 논리 때문에 친문 지지자들이 여전히 좀 망설이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나의 그 발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것은 어차피 막판에 가면 이렇게 힘이 모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철학과 정점은 계승해 가는 예. 후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 소위 이제 친문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 선택을 망설이고 있다, 이 가설은 동의하십니까? 일부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윤석열 후보의 최근 그 적폐 수사 발언이 상당히 그런 실체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부를 적폐로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수사를 하겠다 이런 의중을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예. 본인이 여러 가지 변명을 하고 있지만 그게 상당히 그 본질을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다소 이완돼 있었던 여권 내부 지지자들을 다시 묶는 이런 계기가 될 걸로도 보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윤석열 후보는 제가 우리 문재인 정부의 어두운 유산이다 이런 표현을 썼고 예. 오늘 윤호중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가 바로 윤석열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예.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벼락 출세한 사람 아닙니까? 예.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시켜가지고 된 사람인데 오늘 제가 김종인 위원장 출판 기념회를 다녀왔습니다만 거기서도 아니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서 청와대를 2번 수색을 하고 환경부 장관을 구속 기소를 하고 산자부 장관을 기소하고 임종석 실장을 비롯한 현직 청와대 간부들을 다 기소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 헐것 다 해서 수사를 이미. 그 기소가 잘못된 기소였다고 아니, 보십니까? 잘못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 성역 없이 수사를 다 하고 기소를 했던 사람 아니에요. 예, 예. 근데 무슨 적폐를 이야기를 해요? 지금. 그럼 그때 뭐 적폐를 숨겨놓고 수사 안 했다는 겁니까? 그럼? 앞뒤가 맞지 않는다. 맞지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라는 것은 청와대나 정부나 정부 여당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예를 들어서 예. 윤석열 씨는 본인의 비리와 부인의 비리와 장모의 비리가 켜켜이 쌓여서 그야말로 적폐가 쌓이고 있는 거잖아요. 예. 하나도 수사를 하지 않고 변명만 해왔고 그 자신의 존재 때문에 그동안 수사가 계속 지연돼 왔던 게 이제서야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윤석열 후보는 본인에 대해서 본인이 근데 과연 이런 사람이 이 집권을 하게 되면 그게 가능할지가 의문스럽죠.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의 오늘 말씀 그러니까 대단히 분노한다 이 표현은 대선 개입이라는 야당의 주장이 나올 만한 발언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아니 글쎄 현직 대통령한테 그렇게 공격을 하면 당연히 방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정치 개입이라고 말하겠어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원희룡 후보가 예. 당내 경선 과정에서 물어봤어요. 이 적폐 수사와 일반 법적 처리와의 차이가 뭡니까? 이렇게 물은 것 같아요. 정치보복과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의 차이가 뭐냐? 윤석열 후보가 답변하기를 저절로 드러난 것을 처리하는 것은 법적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고 특정을 해서 수사하는 것은 정치보복이다. 그 말을 그대로 적용은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오늘 근데 당장 여권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대통령을 지키자 이제 이런 구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크게 보면 대선 개입이다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게 정치적 기획 수사로 예. 없는 죄를 만드는 이런 행위는 당연히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 문제나 본인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부터 시작해서 윤우진 전 세무서장의 비호 의혹부터 이번에 이제 건설회사 사장 조 사장에 대한 어떤 은폐 의혹까지 다 이제 계속 드러날 겁니다. 부인 주가 조작건도 이번에 또 드러나고 있는데 예. 이런 게 너무 그동안 비호돼 왔어요. 오히려 적폐가 쌓여왔다고 봅니다. 적폐가 쌓여왔다고 이 보신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살아있는 권력, 정부, 여당, 청와대도 수사해라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본인이 만약 집권했을 때 그렇게 돼야 될 텐데 그것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게 뭐냐.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이나 법무장관 시키지 않았습니다. 검찰과의 상당한 창조적 긴장관계,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스스로 견제가 되도록 만들었는데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이 자기의 측근 한동훈을 독립투사로 지칭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에 있는 윤 핵관들이 다 검찰 출신들입니다. 권성동, 원희룡 비롯해서 알겠습니다. 원영세 그 부분은- 이런 분들이 집권했을 때 과연 이 검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뭐 그 부분은 전혀 살아있는 권력이 견제가 안 되는 추정이시니까요. 검찰 공화국이 될 거다 이렇게 우려를 알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검찰 공화국을 우려하신다는 말로 정리하고요. 자, 지금 후보 단일화 문제가 이제 야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안철수 후보를 여당에서도 접촉을 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철수 후보를 접촉을 하셨습니까, 대표님은? 아니 뭐 제가 그런 말씀 드릴 수는 없고요. 예. 일단 안철수 후보가 판단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예. 국민의힘 측에서 안철수 후보 지지도가 좀 떨어진다고 저렇게 무시하고 모멸감을 느끼도록 저렇게 해가지고 과연 그 양측이 단일화될 수 있을까 의문스럽고 예. 안철수 후보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는 것도
적폐 교대에 불과하다. 정권 교체가 아니라 우리를 적폐로 규정한 것은 기분 나쁘지만 적폐로 규정한 거잖아요. 윤석열 예. 후보를. 그런 마당에 단일화한다는 것은 안철수의 새로운 정치의 모든 포기 선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당내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언급을 뭐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하시는데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과의 단일화를 안 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실제로 이재명 안철수의 단일화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이재명 후보나 제 생각은 예. 우리나라가 지금 미중의 재난 상황입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예. 이제 미중 패권 관계의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럴 때는 국민 전체의 힘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할 때입니다. 예. 이게 저희들은 이 대선의 승패와 상관없이 안철수 후보가 생각하는 과학기술 발전 대한민국에 대한 그 아젠다를 수용을 해서 예. 다 통합시켜 보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미루어 짐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586 용태론 꺼냈다가 사실은 좀 흐지부지된 측면이 있고요. 또 어제 보도를 보니까 윤미향 의원이 구명운동을 뭐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좀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변론을 하겠죠. 근데 예. 그와는 별개로 저희들은 국회 윤리위원회 자문위원회가 그 세 분에 대해서 이런 제명의 어떤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를 존중해서 절차에 따라 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불출마 선언을 통해 정치 개혁을 요구했던 것은 현재도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예. 제도적 개혁을 통해서 정치 개혁 아젠다를 주도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의 당선이라는 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서 기득권의 교체, 정치 예. 교체를 이루겠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 바로 마무리 말씀이 되셨기 때문에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